너무 빡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견적서는 좀 믿고 걸으세요. 숨길 게 많은 견적서거든요. 그거는 구린 게 있는 견적이니까 그런 업체는 좀 믿고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렛미인의 김윤홍 대표입니다. 너무 빡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견적 비교 잘하는 법, 물론 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허위 견적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허위 견적 구별하는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먼저 오늘 빡이 쳤던 이유는 또 이런 경우까지는 또 제가 처음 보는데 위조된 견적서를 고객이 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아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캐피탈 지점장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런 견적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까지 해봤고요. 역시나 그런 견적은 없었고 따로 배포된 견적 없다고 확인했고 제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어요. 폰트랑 크기가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늘 있었는데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견적서 잘 비교하는 법이고요. 허위 견적은 하나의 그냥 예시인 거고 이런 거 말고도 어디 가서 눈탱이 안 당하고 잘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 비교를 한다는 거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비교를 해야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견적서를 10개, 15개 비교한다고 해도 그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시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건지, 만기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뒤에 차가 필요한 건지, 나오는 대로 발주가 넣고 싶으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원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지 그냥 궁금한 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따라서 비교하는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기간 48개월짜리 계약과 60개월짜리 계약, 36개월짜리 계약 다 따로 놓고서 구분하면은 월 렌트료가 구별이 안 가겠죠. 4860 두 개만 비교를 하신다든지 서로 다른 계약 기간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고, 연간 주행거리도 내가 2만 킬로면 2만 킬로, 3만 킬로면 3만 킬로지 각각 다른 거를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30%짜리, 여기서는 무보증, 여기서는 20%, 이걸 놓고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선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물도 보통 이제 렌트카에서는 1억에서 한 3억, 이것도 맞춰놓고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면책금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30만 원 세팅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서 20만 원짜리로 비교해달라. 그럼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비도 마찬가지로 정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거나 들어있는 거거나 같은 항목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목적. 만기에 나는 반납할 것인가, 만기에 인수를 할 것인가, 그 시기 봐서 결정을 할 것인가. 영업사원한테 말을 해줘야 그거에 맞게 세팅을 하겠죠. 그냥 달라고 하면은 영업사원은 대부분 그냥 만기 반납형, 그냥 월 렌트료가 제일 저렴한 걸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리스 영상이었긴 한데 어차피 렌트도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랬을 때 반납형, 인수형, 추후 결정형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그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반납을 하고 싶다 만기에, 그럼 단가 최대로 높게 잡고 월납 최저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만기 인수형 같은 경우에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리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렌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없습니다. IRR이라 그래서 같은 얘기긴 한데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낮은 쪽이 만기 인수했을 때 총액이 제일 적겠죠. 계산하는 공식을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공식을 일단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무보증인 경우가 있고 보증금을 넣은 분이 있고 선수금을 넣었을 때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무보증은 월 렌트료 곱하기 계약 기간, 예를 들어 60개월로 잡을게요. 60개월 플러스 잔존가치, 인수가라고도 하죠. 이게 총액입니다. 총액이고요. 보증금은 월 렌트료 곱하기 개월수 플러스, 보증금을 어차피 상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보증금에다가 꼭 이거를 다시 계산하시고서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보증금을 넣을게요. 보증금 플러스 잔존 총액이 나오죠. 나중에 마이너스 보증금, 어차피 이거는 그냥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납입금 곱하기 개월수 잔존가치, 이렇게 하면은 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선수금 월납 곱하기 개월수 플러스 선수금. 선수금은 달달이 60개월 동안에 깎여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총액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선수금은 여기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선수금 플러스 잔존 하면은
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만기에 인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죠. 차종. 차를 정해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카니발이랑 소렌토랑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유종 확실하게 다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보는 거라면은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해서 알아보시면 되는 거지만 비교를 하려면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 등급 프레스티지인지 노블레스인지 뭐 시그니처인지 정하셔야 되고, 옵션 정하셔야 되고, 색상 같은 경우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 이제 화이트 색상에 보통 추가 요금이 붙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색상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세웠어요. 나는 지금 즉시 출고되는 차량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에이전시, 뭐 유튜브,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곳들 비교 견적 신청을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필요한 사람이에요. 못해도 2주 이내에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뭐 A 캐피탈 54만 원, B 캐피탈 56만 원, C 52, D 49, E 57 그냥 이거를 줍니다. 제일 저렴하잖아요, 그죠? 근데 D 캐피탈에 당장 나갈 수 있는 재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싸게 돼요, 이거보다 더 싸게 돼요, 이거보다 더 싸게 돼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죠?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드라이브 아이즈 모니터링 팩 이게 들어간 차량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건데 자꾸 이 49만 원에 꽂혀가지고 여기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49만 원짜리만 계속 보고 다니시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어차피 원하는 차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5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그럼 차라리 좀 기다리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뭐 급하지 않으면은 일로 갈 수 있는 거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과연 이 가격으로 7개월 뒤 나갈까? 이거에 대해 의문을 가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견적은 그냥 말 그대로 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이 차로 주문해줘 이렇게 얘기만 했던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전자약정을 하거나 사인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을 들어갔고 언제든지 캐피탈의 정책이나 시장 변동 상황, 예를 들어 뭐 작년처럼 금리 파동이 온다거나 카니발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잔존 가치가 확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이 가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49만 원이라는 견적이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견적이었다. 그냥 미끼 견적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고객을 잡아야 되니까 이 견적을 던진 겁니다. 근데 7개월 뒤에 49만 원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해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만 7개월을 기다린 게 아니고 이 영업사원도 7개월을 기다렸어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진 핑계를 다 대겠죠. 금리가 올라간 것 같아요. 뭐 내부 정책이 바뀌었는지 금액이 올랐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7개월 기다렸잖아요. 저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이러실 분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딴 쪽에서 계약을 했는데 나 7개월 기다렸는데 갑자기 뭐 5만 원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쪽이랑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그냥 나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받고 싶다, 지금 급하지 않아서 이러시는 분들은 그럼 가격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전 영상에도 그 출고 방식이 특판 출고 방식이 있고 대리점 출고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판으로 하나 넣으세요. 이 가격 49로 하나 넣으시고 대리점으로 하나 더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냥 나 이거 대리점 넣어놓은 거 있지 않느냐, 달라, 내가 알아서 영업사원 알아보겠다. 이건 캐피탈 명의로 들어간 차량이고 이거는 고객 명의로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그냥 다른 영업사원을 찾아보세요. 그때 가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견적서, 보통 견적서 폼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캐피탈, 차종, 뭐 옵션 표시가 되어 있을 테고, 차량가, 약정 기간, 연간 주행거리, 보증금, 선수금, 그리고 잔존가치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월 렌트료가 공급가랑 부가세랑 나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물이 얼마인지, 면책금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 견적인지, 정비는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비에는 또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이제 견적서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좀 걸러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 원본 견적서까지 이렇게 훼손을 하는 마당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신생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신생 업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얼굴도 없이
그냥 AI로 다 편집하고 AI로 목소리 내보내가지고 하는 것들 중에서 솔직히 책임감 없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서 투잡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상담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이렇게 기비값만 받고 넘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견적품으로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폼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견적서는 좀 믿고 걸으세요. 숨길 게 많은 견적서거든요. 그거는 구린 게 있는 견적이니까 일단 어떤 캐피탈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그냥 치기 나름이잖아요. 뭐 68만 580원짜리를 66만 원이라고 그냥 표기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진 핑계로 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금융사 그 정식 견적이 아닌 그런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런 견적서 폼은 일단은 믿고 걸으시거나 아니면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 캐피탈 견적이냐? 그냥 캐피탈 견적서 원본으로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렇게는 못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숨기는 게 있거나 구린 게 있는 견적이니까 그런 업체는 좀 믿고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저리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 당장 즉시 출고가 필요한 분이다 라고 하시면 영업사원한테 꼭 체크를 받으세요. 이거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차냐? 견적 안 바뀌는 거 확실하냐? 언제 나오냐?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서 제일 저렴한 견적이라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주를 넣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런 식으로 판 하나, 대리점 하나 넣어 놓고서 나중에 보험을 하나 들어 놓으셔라 이런 얘기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기준을 꼭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뭐 10개, 15개 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3군데 정도 뭐 많으면 한 4, 5군데 정도 하시면은 답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시간을 쏟는다기보다는 안전한 업체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출고 원하신다면 저희 댓글 더보기에 채널톡 URL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렛민의 김영 대표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